어, 우리 면역세포가 여기 세균과 바이러스들의 표면을 세포벽을 뚫어서 삼투압 현상으로 죽이는 그런 방법을 응용하고, 과학적으로 또 산과 염이 세포벽을 단백질을 세포벽을 녹인다라는 아이디어 착안해서 인체 다른 것보다도 75억 인구 어떤 누구에게 적용을 해도 안전한 식품 산을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하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콜라의 작용을 제가 좀 주목을 했습니다. 콜라가 이렇게 예전에 병원에서도 결석을 녹이는 치료제를 사용해서 세포벽을 녹이는데 아주 탁월하고, 제가 이렇게 그 지방질을 녹인다는 탁월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렌지 가스렌지 보면 후드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데 지방질이 다른 걸 부으면은 일체 지방질이 끈끈하게 그 악교질처럼 이렇게 달라붙어갖고 안 떨어지네. 콜라를 부으면 흐물흐물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 콜라가 혈관 막힌 거, 혈전 같은 걸 갖다 해쳐주거나, 그러면 이거를 세균과 바이러스 표면을 충분히 녹일 수 있겠다. 반복적으로 이게 제가 드라이기로 한 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타격을 입혀주는 거예요. 나는 화상을 입지 않고 지속성이 중요한 건데, 콜라도 이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해주면 효과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한 10건의 특허 출원을 했고요. 특허는 주지 않았어요. 치료가 되는데도.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의학 동영상을 어느 정도 앞으로도 계속 깊이 있게 다뤄갈 건데,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엉터리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의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어떤 지적재산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내놔봤자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치료가 되는 것을 내놔야지 상업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가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제 자신이 일단 그걸로, 그 방법으로 드라이기로 계속 반복적으로 열을 가해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공통적인 점, 열에 약하다. 바이러스는 45도씨 이상 50도씨만 반복돼도 얘네는 소멸합니다. 열을 축적을 계속 타격을 입혀주는 식으로. 두 번째는 식품산과 염기에 우리가 이렇게 인체 액상 형태로 먹으면 혈액 속에 소장에서 소주잔 한 잔 분량의 이렇게 액상이 들어가서 혈액 속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혈관에, 혈액에 반영을 합니다. 우리 몸에 반영을 합니다. 이 시간이 20초, 전신 한 바퀴 도는데 30초, 35초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의학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토마토 케첩, 이건 제가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케첩 절반, 산이죠. 이렇게 V8에 재료고, 그 다음에 깔라맛이, 동남아시아는 감기 치료제 해가지고 원액, 그 다음에 펩시콜라. 저는 펩시콜라 훨씬 낫더라고요. 다른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거는 펩시콜라하고 다른 콜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다른 콜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칼라하고 좀 더 맞아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펩시콜라, 그 다음에 콸콸, 그 다음에 매실청 한국에서도 배 아플 때나 감기 걸릴 때 치료, 거기 매실청 원액으로. 옛날에 옹진 걸 넣었는데 좀 약해서 100%짜리를 하고 넣고, 그 다음에 생강청, 시중에 파는 그냥 생강청을 그냥 넣습니다. 생강을 갈아서 하니까 약간 배앓이를 약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했더니 훨씬 낫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초고추장을 넣습니다. 초고추장 왜 넣냐면 상하수초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 혹시 몰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12지장 개혁 걸려서 의학을 연구하자라고 해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 이제 치료를 나중에 병원 와서 태어나고 나서도 또 터져서 자주 반복되는 질환이잖아요, 집에. 그래서 스스로 연구를 해서 치료를 했는데 한 6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질환이 계속 반복적으로 병원 가야 되는 질환입니다.
영리형 시대음도 있었는데 간단하게 치료했고요. 의학을 스스로 공부하다 보니까 스스로 치료법을 찾는 것은 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고요. 의학 식품과 약초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관련 특허를 10개를 치료냈으나 지적재산권은 형성돼 있는데 특허는 주지 않더라고요. 치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드라이기 하나로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열을 축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피부병을 정복한 이것만 해도 저는 피부병이 많았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클린한 상태입니다. 몸에 별 병도 없고. 아까 지금 얘기한 그 초고추장은 마늘 가른 거 잔뜩, 유자청, 그다음 잔뜩, 그다음에 진간장 해가지고 만들어서 좀 첨가를 시켜줍니다. 그래야지 이제 고추장이 약간 점액 유비형에서 점액층을 많이 일어나게, 물이라든지 점액층을 많이 일어나게 해서 좀 보호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라고 넣었더니 안 하는 거 하는 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코카콜라 안 말고 펩시콜라하고 소금, 펩시콜라하고 소금, 아니면 탄산수하고 소금. 이게 탄산수도 될 수 있어요. 콜라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탄산수하고 소금, 커피하고 소금, 이렇게 소금 한 티스푼, 한 스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렇게 섞어서 여러 잔을 한꺼번에 다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잔을 좀 쉬었다, 한 잔을 5잔, 5번이나 6번 걸쳐서 계속 먹고 쉬었다가 또 먹고. 근데 다만 이것을 너무 많은 양을 먹었을 때는 출혈에 문제가 있어요.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병원 약에서도 아스피린 같은 것도 그렇게 그 단백질을 녹여서 출혈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와파린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 용해제인데 용량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도 용량을 많이 하면 와파린 먹으면 죽잖아요. 고칼륨저사도 용량을 많이 하면 죽거든요. 심장마비로. 소금은 지금 심각한 문제는 없는데 이미 위비역이나 유기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장암 이런 것들 출혈을 약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세요. 용량을 꼭 지키시라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용량을 지키시라고. 좀 쉬었다가 좀 회복된다 먹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처가 좀 나면 당근하고 감자, 생밤을 갈아가고 아니면 끓여서 그냥 이렇게 깎아서 먹든지 이렇게 해서 지분물을 만들 때는 당근하고 감자 이런 감자 익힌 당근, 감자, 생밤을 끓여서 또는 양배추가루 같은 걸 섞어가지고 위장 점막을 재생시키려는데 도움이 되거나 출혈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꼭 먹습니다. 출혈을 위해서. 이것이 결여가 되면은 피가 출혈이 잘 생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품화시킨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상업화시키지 마시고 도둑질해서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해독할 때는 녹두하고 검은콩하고 생밤을 많이 넣어서 해독제로 독성이라든지 간이 배가 빵빵하다면 간에 이렇게 좀 영향이 안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독제를 먹습니다. 술을 먹을 때도 이것도 상업화시키지 마세요. 도둑질해서. 콜라하고 소금 티스푼 한 스푼 콜라 이것도 상업화시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조리 때 끓인 거하고 소금 이런 것도, 근데 유자청 플러스 소금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매실청 플러스 소금도 하지 마세요. 레몬청에 있던 소금 타지는 마세요. 이게 안 좋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몸이 아픈 게 안 좋습니다. 이건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기존 콜라에다가 소금 티스푼 한 스푼 넣어갖고 판매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저 기존에 말도 안 되죠. 특정한 목적, 치료의 목적으로 그런 제품을 만들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커피에다가 소금 티스푼 한 스푼으로 넣어서 먹는 것도 치료 목적으로 상업화시켜서 대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치료가 됩니다. 치료 결과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식품염을 가지고 반복적인 필링, 세균과 바이러스의 표면을 세포벽을 반복적으로 녹여서 우리 면역세포가 그러하듯이 빵꾸를 뚫어가지고 걔네들에게 삼투압 현상으로 죽이는 또는 약화시켜서 면역세포를 공격하게. 면역세포들은 우리 인체 식품에 익숙하기 때문에 좀 더 세포벽이 두껍고 세균과 바이러스는 얇고 그래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얘네를 제거하고 인체에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콜라하고 그다음에 녹차, 그다음에 콩가루, 콩국수용 콩가루가 맛있던데 그걸 사용하고 혈관 막힌 거 뚫어주는 거 사용합니다. 이거 아주 효과가 좋고요. 혈관 이렇게 콜라의 어떤 지방질 제거에 그 효과, 지방질을 원래 고기 지울 때도 콜라 넣잖아요. 연해지기 때문에 혈전을 갖다가 풀어헤치는 작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질을 녹이는 작용에 주목했다. 옛날에는 병원에서도 결석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콜레스테롤 녹이는데도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스레인지 후드에 악효질처럼 붙는 그 지방질 있잖아요. 다른 걸 안 되는 콜라를 부으니까 싹 녹아버려. 이야, 이거 대단하다. 혈관에도 사용할 수 있겠다. 뭐 몸에 이상은 하나도 없어요. 금방금방 낫고, 저도 살이 너무 찌다 보니까 100kg가 넘다 보니까 이제 이러다 110 돌파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살 빼는 방법이 없나 하면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밥도 그렇게 먹을 거 먹으면서도 살을 좀 뺄 수 있는 그런 운동이나 그런 걸 좀 개발을 해서 하면 이것도 대박 칠 것 같은데,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어. 안전하게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운동밖에 없는데 운동을 그렇게 나이 먹도 뭐 이렇게 꾸준히 많이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는 조금씩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사용하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거를 일부러 뭐 콜라에다 소금 넣고, 탄산수에다 콜라, 음료수에다 콜라, 탄산수에다 소금 티스푼 한 스푼 넣고, 음료수에다 뭐 기타 음료수도 돼요. 음료수는 대부분 그러죠. 그 다음에 탄산수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유자청에다 소금 넣는 거, 유자청, 매실청에다 소금 넣는 거, 커피에다 소금을 티스푼 한 스푼 정도는 넣어야 돼. 그래야지 한꺼번에 먹지 말고 반복적으로 먹고, 좀 많이 먹었다, 한두 잔 먹었고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좀 있다가, 그냥 몇 시간 있다가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소금도 위장 점막을 자극을 줄 수 있답니다. 그럴 때는 생물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맹물을 갖다가 따뜻한 물을 섞여서 안에 있는 위장과 대장의 점막에 묻어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소금기를 씻어 내리세요. 몇 번에 걸쳐서. 그래서 만성적인 소금에 쩔어가지고 그 부분도 출혈이 일어나거나, 이미 출혈이 일어난 사람은 악화시킬 수 있는 거로, 뭐 식초 같은 거, 아니면 그다음에 식초 드시지 마세요. 식초 생으로 드시면 출혈이 잘 생겨, 상처도 잘 안 아뭅니다. 그 다음에 소금도 너무 양을 많이 먹으면, 소금, 상처나는데 소금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아뭅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복구하고 있는데 그걸 녹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양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체 아스피린 같은 양을 왕창 먹으시면 출혈로 죽어요. 아파린도 왕창 먹으십시오. 고칼륨 주사도 양을 많이 하면 그거 죽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을 이렇게, 용량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드라이기도 이게 계속 옆에서 살을 안 익지. 특히 항문 같은 피부는 화상 입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상처, 우리 세포 피부는 화상을 입지 않고 세균과 바이러스의 열을 계속 반복적으로 축적해서 하루 안 되면 이틀, 안 되면 3일, 안 되면 열흘, 뭐 상관없잖아요. 약을 바르면 끈적끈적한데 이거는 드라이기질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이라도 반복해서 할 생각을 하세요. 네? 한꺼번에 하려는 욕심 때문에 무리가 계속 반복해서 타격을 입혀주겠다. 반복해서 계속 열을 축적시켜주겠다. 반복해서 필링을 해주겠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세포병을 배부겠다. 하루가 아니면 이틀, 3일 이렇게 계속 해주겠다. 나한테는 영향이 없게, 뭐 이렇게 면역세포를 다치게 하거나 적혈구를 다치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향이 없게 며칠간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상업화를 시켜서, 치료 목적이 뚜렷하죠. 커피에다 누가 소금 왕창 타고 제품화를 시키는 사람 이상하죠. 맛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뚜렷한 뭐 어떤 목적 속에서 그거를 하시면 제 기술 부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약초에다가, 약초는 독성이 좀 다 기본적으로 저는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독성이 좀씩 있어서 저도 안전한 걸로만으로 약초를 이렇게 구성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약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저는 약초 기본 약초가 독성을 조금씩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약은 더 양약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초를 좀 가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약초만을 골라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어떤 전문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중에 능에게는 허용된 안전한 약초만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일단은 제 거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상업화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기술 구조로서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는 저에게 남의 기술 구조를 도둑질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 말씀이죠. 이거는 뭐 식품과 약초 특허를 그걸로 치료하는 특허를 10건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가 축적돼 의학 동영상도 남의 아이디어를 폄하하지 마세요. 라이트 형제가 병이 날 수 없다니까. 옛날에는 횃불과 촛불로 살았는데 전기가 나왔더니 말이 짱이야 이랬던 사람에게 자동차나 열차가 나. 이런 인류의 어떤 과학기술 발전은 꼭 있어야 돼. 의학기술 발전은 꼭 있어야 됩니다. 식품으로 치료 안 되다니. 식품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버젓이 드라이기라는 열을 가해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에 열에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찾고 반복적으로 타격을 입혀서 해결하고 사과시초로 무좀균을 펩세포벽을 계속해서 녹여서 발각질 같은 무좀을 해결한 저에게는 그다음에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 락스에 살균력에 주목을 했는데 그걸로는 치료가 안 돼서 완선을 치료하고자 사타구니에서 해결이 안 돼서 드라이기로 관리를 해도 안쪽 깊숙이 열이 전달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살아남으면 꼭 여름에 아주 더운 여름 때 이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좌절감이 좀 들었었는데 진짜로 좌절해서 해결을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치료가 안 되면 진짜 괴로운 것 같아요. 피부병이라도. 그래서 이거를 락스하고 과산화수 써서 베이킹소다의 결합으로 70, 20, 10 이렇습니다. 프로테이지는 뭐 얼마든 난 68, 난 67, 그러니까 나하고 틀려. 나는 65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숫자 무한정 만들 수 있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락스하고 뚜로퐁을 사용하셔가지고 50, 50 하시는데 줄눈 제거제, 줄눈 화장실 줄눈 희귀하네. 세탁세제로 세탁이 아니라 좀 뭐죠? 표백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기 청소 세제로 사용하시면 반도체 세정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어떤 산업 세정제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제다. 그래서 프로테인 물을 많이 희석해서 청소 TV에 세제를 가지고 처방 세제를 가지고 몸을 씻는 분이 피부병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오길래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피부병 안 생기나 했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한번 요한낙스를 물을 많이 희석해서 한번 해볼까 했더니 피부가 주름이 없어지고 약간 젊게 보인다 그러네. 피부가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보이고 비백 효과가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그다음에 락스하고 뚜로퐁 이것을 화장품 원료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산업적으로도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하지 마십시오. 약초로 12지장기형을 치료한 방법인데 이것도 제 기술을 약초를 연구해서 기술을 발표하고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으니 이것도 아이디어를 폄하하지 마시고 치료가 됩니다. 지혈에 타고납니다. 내장 출혈, 12지장기형을 이걸로 치료했습니다. 조리 때 사실 연구 많이 했고 약초 많이 버렸습니다. 좀 과학적으로 접근했고 남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폄하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조리 때 45%, 어성초 10%, 300조 지금 쓰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00조 10%, 조리 때 45%, 어성초 10%, 300조 10%, 곰보비초 5%, 비단풀 5%, 예덕나무 5%, 소르장이 5%, 구절초 5%, 인동초 5%, 쌀이나무 5%.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는 그리고 저도 정확히 재사하는 게 아니라서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조리 때 40%는 나하고 틀려.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왜 내 구성요소가 거기다 일부라도 들어가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야. 무도가 뚜렷한 거잖아요. 독고말이 5%, 부초선 5%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버전으로 하고 간단 버전으로 할 때는 조리때 55%, 어성초 10%, 300조 10%, 원버배치 10%, 비단풀 5%, 소르장 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내부 지혈을 뭐 뇌출혈이나 내장 출혈이라든지 유기양, 십이지장기양, 대장, 그다음에 크론병에도 이것을 이거는 제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고 옛날에 피부병 치료제로도 사용했어요. 이게 잘 들어요. 세균과 바이러스도 소멸하고 피부병 잘 들어요. 그다음에 내장 출혈, 지혈제로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날 때 이거 붙여서 빨리 지혈이 됩니다. 이 방법도 있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하지 마시라고. 당근하고 생밤하고 감가루 이런 것들도 어떤 지혈 치료제로 사용하십니다. 당분하고 생강, 감가루, 양배추가루도 섞어줄 수 있습니다. 당근하고 생밤, 감가루, 감자가루, 감자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당근, 생밤만이, 감가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하고 그 다음에 대추가루하고 어떤 대추 야자열매 가루 이걸 섞어서 정신이완제,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신이완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회복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정신이 고갈될 때 대추를 그냥 끓여서 먹지 않고 그냥 좀 몇 개 씹어 먹습니다. 이게 아주 효과가 좋은 정신병에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에는 정신을 이완시켜든지 정신을 활성화하게 시켜야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완제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잠이 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정신을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은데 원리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을 이완시켜 주든지 아니면 약간 너무 우울해져 있으면 정신을 활발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식품을 이용해서 성질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커피 가루하고 생강가루를 섞어주면 이렇게 굉장히 운동 에너지 활성화됩니다. 매실청하고 어떤 커피하고 섞어주면 운동할 때 다른 근력 보강제 쓸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 가루, 생강가루 섞어서 운동 활성화제, 정신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 양은 뭐 프로테이즈는 알아서 첨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매실청하고 커피 가루 섞으면 근력 증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방 가루도 같이 섞어주면 근력 증강제가 더욱더 되겠습니다. 이건 운동적인 그렇죠. 도핑 테스트 필요 없이 식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기술을 연구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상업화 시키지 마세요. 도둑질해서 대추가루하고 생강가루하고 커피가루를 섞어서 근력 증강제로 파킨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력이 없는 노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방가루하고 생강가루를 좀 섞어주면 근력 보강제가 됩니다. 이게 커피 잘 못 드시는 분들 불면증 때문에 그러면 생강가루하고 생방가루를 섞어서 근력 보강제로 사용하시고 대추가루 약간 섞어줘도 되고요.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상업화 시킬 때 도둑질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율무가루하고 포도, 그 다음에 뽕잎가루 또는 오디가루를 섞어서 피부 또는 사과가루를 섞어서 피부 좋게 하는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백질 종류로는 번데기가루, 소고기가루를 같이 섞어서 피부 좋게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가루로 만드시거나 어떻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이다. 정신병 치료제로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과, 생밤, 키가루, 체다치주가루 이거를 사용하여 정신병 보조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커피에다 생강가루 조금 프로테이즈를 낮게 해서 섞거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커피에다가 대추가루를 섞어가지고 판매하셔도 제 기술 구조다. 그것도 정신의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커피가루에다 커피에다가 사과를 좀 갈아서 넣으셔도 그것도 정신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활성됩니다. 원래 이게 커피 같은 것도 각성제죠. 또는 코코아 가루에다가 사과를 섞어준다든지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코코아 가루에다 대추를 섞어주는 이것도 코코아 가루에다가 생강가루 좀 이것도 다 정신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식품의 어떤 성질을 주목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로 도둑질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 보조식품으로서 정신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과, 생방, 키가루, 체다치가루를 섞어서 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말씀. 사과는 아세틸콜린을 활성화시킵니다.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대인관계도. 생밤은 비타민 B1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신 근력을 몸에 그렇죠. 몸에 근력을 좀 몸에 그 힘이 없으면 정신도 이렇게 좀 그죠. 몸이 좀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하고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힘든 겁니다. 생밤 키가루 비타민 C는 몸 전체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이것이 결여된 사람은 정신병이 잘 생깁니다. 체다치 가루 비타민 B계통 이런 것들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가루로 익힌 다음에 만들어 넣어주죠. 우유가루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체다치즈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치즈우유 같은 사과, 생강, 키가루, 체다치즈는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서 음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신계통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보조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엉터리라고 하시면 그분이 무식한 겁니다. 저는 엉터리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매실청과 생강청 이것을 이용해서 변비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가루하고 사과가루, 부추가루를 섞어서 변비치료제를 두 가지를 같이 섞어야 됩니다. 역시 동시에 혈관 막힌 거 뚫어주는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환자의 회복식이나 몸의 살균제로서 이렇게 마늘하고 양파를 전자레인 16분 이상 완전 익힌 다음에 설탕을 넣어서 청을 만들어 소금 조금 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료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제다. 생강가루하고 대파가루를 같이 넣어서 이것도 다 익혀야 됩니다. 익혀가지고 가루로 형태로 만들어 간단히 복용하기 쉽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제다. 마늘, 양파, 대파, 생강가루 같이 혼합해서 치료제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제다. 그다음에 생방가루에다가 커피를 가루를 좀 넣어주는 아니면 사과가루를 넣어주는 생강가루를 넣어주는 정신 활성화, 근력 회복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도 활성화시켜주고 근력도 있고 식품을 가지고 약초를 가지고 그 작용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결합해서 치료제로 만드는 방법 특허 출원을 10개 했습니다.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엉터리를 하시면 그분이 무식한 겁니다. 저는 이걸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단 살균 목적으로 할 때 마늘가루하고 양파, 생강, 조리대, 유자청, 커피가루 이렇게 해서 치료합니다. 조리대하고 유자청, 커피가루를 섞어서 살균 물질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식품을 연구해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날 수 없다고 할 때 나게끔 했죠.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듯이 의학기술도 발전이 식품도 치료 안 된다는 사람이 저는 어이없습니다. 치료하고 있는데 드라이기로 피부병 안 치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어이없어요. 2200W 전문가의 드라이기 열을 반복해서 결국 피부병은 시그널 바이러스 곰팡이거든요. 그겁니다. 그래서 계속 열을 계속 축적시켜서 순매를 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걸로 노벨상 노벨학상 1000년짜리라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학기술을 연구해서 기술을 발표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치료 방법을 만들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재산권의 형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이들을 치료 안 되는 걸 내놓지 않습니다. 상업화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안 되는 걸 누가 사겠습니까? 대야지상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눈을 좋게 하는 것으로서 녹차, 율무, 포도 추출물 이런 것들을 가루로 사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 막힌 거 뚫어주는 거 사과가루, 무가루, 파인애플 가루, 키가루, 생강가루를 섞어서 프로테이즈는 회사입니다. 이건 혈관 막힌 걸 뚫어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가루하고 감가루, 생방가루 섞은 거를 제가 혈관 출혈 잘 일어나는 사람 복용하면 된다 그랬죠. 평소에 복용하거나 출혈 일어난 다음 복용하십시오. 그다음 선악적 가루를 프로테이즈를 낮게 해서 넣으셔도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상업화 시키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